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차현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발표드릴 것은 저희 생산기술연구원 내에서 그 모빌리티 분야에 그동안 개발했던 이력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할게요. 뭐 PRCO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여기 생산기술연구원 오기 전에 삼성전자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약 한 15, 16년 정도 생산기술연구원에 있었고 현재는 이제 모빌리티 핵심 부품 센터의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그 UST라고 부르는데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의 로보틱스의 교수로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했던 것은 뭐 정부 추정 과제로 대형 과제로는 그 저속 특수목적 자율주행차의 규제자의 특구를 제가 총괄 주관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또 수평적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거기도 제가 총괄 책임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뭐 지금까지 한 10억 정도 기술 이전했던 것 같고 프로젝트는 약 한 71건 정도 거기에 이제 순수 민간인 현대자동차나 동양물산과 같은 대기업에서 순수 민간 자본으로도 한 경험이 많습니다. 미래부, 산업부, 중기부 우리나라 산업 관련해서 장관님들한테 장관상을 수여를 받은 적이 있고요. 광주광역시장님 상도 2번 정도 받았습니다. 네, 뭐 특허가 전체 제 특허가 보니까 얼마 전에 찾아보니 130개 정도 되고 등록된 특허가 뭐 한 55개, 그 중에서 이제 10개는 해외 특허고 최근 5년 동안 SCI 논문 한 12개 정도 썼더라고요. 뭐 PRCO라고 해서 제가 제 했던 걸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이제 제가 했던 기술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한 7가지 정도 기술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제가 주로 했던 건 EMS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EMS는 기존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동력원 모터로부터 감속기를 거쳐서 센터 디퍼렌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센터 디퍼렌셜 기어를 통해서 동력을 앞쪽과 뒤쪽으로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온 동력은 다시 디퍼렌셜 기어를 통해서 좌우 바퀴에 또 좌우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습니다. 기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는데요. 제가 한 이제 EMS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센터 디퍼렌셜이 없이 바로 라인에 모터를 장착해서 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제 이 방식을 써서 장점이 뭐냐면 네, 뭐 좀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그 자동차는요, 출발할 때는 되게 높은 토크를 원합니다. 근데 일단 출발을 하기 시작하면 토크가 굉장히 많이 줄고 또 고속으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토크보다는 속도 특성이 굉장히 이제 높게 필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구동원을 모터로 쓰는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선적인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노란 영역 이게 이제 그 잉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하나 있는 그런 그 이 구동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잉여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희는 이제 2개의 모터를 쓰기 때문에 모터 하나는 이쪽 곡선을 추종하게끔 설계를 하고 모터 하나는 이쪽 곡선을 추종하게끔 설계를 해서 2개를 합쳐서 여기가 이제 정확히 맞춰서 들어가게 되면 잉여함이 없이 최적 효율로 구동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기술의 큰 특성이고요. 실제로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붉은색이 저희가 그 기존의 모델이고요. 여기 보시면 연녹색이 저희가 제안한 모델입니다. 붉은색이 굉장히 높은 피크 전류를 가지고 있고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피크 전류를 갖습니다. 이 피크 전류가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 배터리는 한 번 방전될 때 얼마나 큰 전류로 방전을 맞느냐가 배터리 수명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피크 전류가 상당히 낮았다는 것은 배터리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2번째로는 이제 이게 연속 주행했을 때입니다. 기존이 한 1,500와트 정도 먹는데 저희는 거의 한 절반 수준 정도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동일한 배터리 팩을 가지고 차가 주행을 하면 에너지를 덜 먹으니까 2배 이상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걸 바꿔 말하면 동일한 거리를 가게 만들면 배터리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된다. 그래서 차량값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귀착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저희 이제 실험실 레벨에서 해서 실제 이제 현장에 가면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하지만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용 그 컨트롤러를 제작을 했고요.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제작을 했고 또 이제 아울러서 이제 이건 저희가 이제 디자인한 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름도 저희가 이제 스마트 일렉트로라고 지었는데 차가 전기차가 레트로 할 수 있게끔 너무 미래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친숙한 이미지가 되게끔 하기엔 일렉트로라고 이름을 지었고 사이즈는 그 벤츠의 포트로나 로드스타의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로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만들었던 크레인 모델이고요. 혹시 이게 동영상 플레이가 되는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실제로 만들었던 차량이 되겠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이제 뭐 등판 성능이라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뭐 생긴 것도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이제 상용 가능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받았었고 뭐 실제로 이제 차량 주행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는데 양산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을 실제로 양산하실 업체들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농업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저희가 해봤고요. 이건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림 위로 올리시면 될 겁니다. 예, 보시면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보다 큰 물건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계단도 올라갑니다. 예, 이렇게 등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유틸리티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런 험로를 가는 차들은 이제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뒷바퀴가 이제 빠질 겁니다. 보시면요, 가다가 뒷바퀴가 빠져서 헛돌면 보통 못 나오는데 앞바퀴로 채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험로라든지 오프로드에서도 굉장히 좋은 유틸리성을 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건 이제 EMS 기술이었고 두 번째 기술은 이제 PWS 기술이 되겠습니다. PWS 기술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2WS 이제 앞쪽이 전륜 쪽만 조향이 되는 겁니다. 전륜 쪽만 조향이 돼서 이런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가서 앞이 걸리니까 한번 꺾어서 뒤로 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쪽만 조향이 되는 게 아니라 뒤쪽도 같이 조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좁은 길도 한 번에 이렇게 꺾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 전용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만든 제어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영상 한번 틀어보시겠어요? 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은 길에서도 잘 갑니다. 이런 길은 네. 예. 보시면 보통 차로는 이렇게 좁은 길이 가기 어려운데 굉장히 좁은 길로도 이렇게. 네. 여기 촬영지가 제주도입니다. 네, 그래서 PWS 기술이 되겠고요. 전륜과 후륜을 조향할 수 있어서 좁은 길에 험로를 주파 능력이 좋은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EPTO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이런 농업용 차라든지 이런 차들은 순수 EV로 가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작은 엔진 타입의 발전기를 답니다. 엔진 타입의 발전기를 달아서 이 엔진 타입의 발전기가 에너지가 모자랄 때는 전기를 발전을 해서 이 차량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타입이 되겠고요. 일종의 이제 레인지 익스텐더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슬립 컨트롤 했던 겁니다. 슬립 컨트롤이 뭐냐면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기존 차량은 이제 후미가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흔들리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인 체인지에도 잘 이렇게 추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립 컨트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슬립 컨트롤러를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고요. 이 슬립 컨트롤러는 기존 대비 이 차량의 피지컬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슬립 컨트롤을 만들어서 최적의 요 레이트를 계산해 가지고 하는 저희가 이 방법을 제안해서 좀 더 안정적인 컨트롤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AI 베이스드 리제너레이티브 브레이킹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전기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전기차의 그 레벨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생을 몇 단계로 하겠다. 회생을 너무 높은 단계로 해놓으면 엑셀을 떼는 순간 회생이 들어가서 차가 쿵 하고 서버립니다. 근데 보통 일반 차 같은 경우는 탄력을 받아서 쭉 가주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회생을 높여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엑셀을 떼니까 쿵 하고 서니까 정작 정지할 곳이 저기 남았는데 먼저 서버리니까 다시 엑셀을 밟아서 또 가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운전자가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갔다 섰다 갔다 섰다. 되게 힘들고 또 오히려 쾌적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도 내가 가감속을 좀 덜 밟을 수 있을까를 AI 베이스로 해서 사람의 운전 패턴이라든지 앞차와의 거리라든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최종 가장 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I 베이스드로 한 건데, 이건 뭐냐면 앞쪽과 뒤쪽의 모터를 최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실시간적인, 그러니까 도로의 노면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피드백 받아서 앞쪽과 뒤쪽의 동력 분배를 최적화할 수 있게끔 룰 베이스를 만들어서 제한을 해서 기존 대비 상당히 낮은 에너지로도 갈 수 있게끔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드론을 했던 사례인데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이 채공을 하게 되는데, 채공 시간이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른데 30분 이상 채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로는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작은 소형의 고출력 발전기와 배터리를 달아서 보다 장기 채공 가능한 거를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고, 기존에 거의 한 30분 정도 맥스 플라이팅 할 수 있었던 것을 2시간 가량, 2시간 가량 채공할 수 있게끔 만든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 영역은 이런 그 유틸리티 비클이 되겠습니다. 유틸리티 비클의 시장은 대략 한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2조 원 정도 규모가 되더라고요. 거기 중에서도 특히 이제 농업용의 비중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 그 우리나라가 다른 거는 그 수출이 많이 떨어지지만 농업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틸리티 비클, 농업용 유틸리티 비클에 좀 기술적인 선점을 꾀하면 이 수출에 그 탄력을 받아서 해외 수출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농업용 기계들이 대부분 그 농업용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면세율을. 근데 이제 이 면세율 자체도 굉장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좀 더 그 경제적인 것을 경제적으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농업용 차량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 기술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유틸리티 비클, 그러니까 덤프도 되고 여기서 전기를 뽑아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상용화해보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비교 모델 대비 가격도 좀 적고 상용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전기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게 여기 농업용에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전기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 제주도 그렇고 뭐 육지도 그런데 한전에서 웬만한 논이나 밭 혹은 축사나 비닐하우스 옆에는 그 농업용 전기를 위한 수전 설비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꽂으면 쉽게 그 충전이 오히려 더 그 아파트 생활하는 도심보다 충전이 더 원활할 거다. 그래서 농업용 전기 유틸리티의 전기 전동화는 좀 더 쉽고 용이하게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이건 농업용 차량입니다. 농업용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얹어서 할 수 있는 저희가 개발했던 사례가 되겠고요.
네, 이것도 농업용에 이제 과수원 같은 데 쓸 수 있는 사례인데, 예. 예. 한번 들어보시면, 예, 보시면 이것도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기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륜 조향, 앞쪽과 뒤쪽이 다 조향되는 조향, 그다음에 뭐 유틸리티들, 뭐 덤프도 되고 리프트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예, 뭐 리프트도 되고, 그래서 고소 작업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 예. 그다음 뭐 지금 사실 퓨처웍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플랫폼 테크놀로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자유롭게 좀 가변할 수 있게끔 만들면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런 다양한 자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플랫폼들을 제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개발한 레고 형태의 어떤 겁니다. 그래서 뭐 정방향으로는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해서 길이를 가변시킬 수도 있고, 횡방향으로는 하나의 이 두 개의 모듈만 만들면 여기 가운데 길이만 바뀌면 횡방향 길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로 가변할 수 있는 가변 아키텍처의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구사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가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제가 가변 플랫폼, 저희가 만든 플랫폼 테크놀로지가 되겠고요.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차량이 이제 차체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가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차량이 이제 앞뒤로도 이제 길게 늘릴 수도 있고 폭도 늘릴 수 있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청소차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바꾸면 뭐 SUV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셔틀, 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런 SUV, 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런 뭐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오늘 여기에 뭐 여러 사람들이 올 줄 알아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해외하고 같이 해서 비즈니스도 여기는 인도네시아고요. 이거는 인도입니다. 뭐 가셔버렸는데 인도하고 같이 했던 그런 플랫폼 테크놀로지가 되겠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또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대형 사업으로 광주에서 하고 있는데 규제자유 특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아, 그래요?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꿈꾸는 자율주행차의 오늘이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무인 조석 특장차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뭐 무인 환경 정보 장관님 획득차, 모셔가지고 무인 하는 것도, 수거차 등을 네, 개발함으로써 자율주행의 시대를 국내에서도 가장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플라잉카와 같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그 자율주행차를 하기 위해서 그 관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네, 저희가 이제 5G 기반의 초저연 그 관제 센터를 가지고 있고, 무인 특장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실증을 위해 통합 관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네, 함께 저희가 이제 통합 이런 관제 센터에 대해서 그 통합 센터를 알아볼까요?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 관제 센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초저지연 초고속 저전력 5G 영상 관제 시스템의 사용으로 무인 특장차와 통합 관제 센터는 양방향 통신이 네, 저희 이제 가능합니다. 양방향이니까 이 단순히 덕분에 모니터링만 무인 특장차에 하지 타고 있지 않고 않아도 통합 차량에 관제 직접 센터에서 제어도 할 수 원격 있습니다. 제어 및 저희에서. 비상 정지가 가능합니다. 영상 데이터는 얼굴 차량 번호판 비식별화 처리를 거쳐 저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실증을 위한 통신 인프라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무인 특장차에 통신 장비를 탑재하고 실증 지역 전 구간 V2X 통신 커버리지를 확보하여 통합 관제 센터와 신속하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합 관제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통합 관제 센터는 공간별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참여형 관제 네, 센터입니다. 뭐 저희가 존 A, 이곳은 존 존 B, 존 A부터 C 존 B까지 총 이런 4구역으로 관제를 나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통합관제센터의 존 A에는 실증 환경에 최적화된 대화면의 관제 네. 상황판이 관제 있습니다. 상황판과 상황판을 통해 무인 특장차의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고장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증 구역의 지도 및 인프라 정보를 확인하고 CCTV를 통해 도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관제센터를 통합관제센터의 존 B에서는 실증 구역의 관제가 이루어지며 도로에서 주행하는 무인 특장차의 원격 제어와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비상정지 명령이 가능합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존 C는 관제센터 운영 책임 관리자가 담당합니다. 책임 관리자는 서버, 네트워크, V2X 인프라, 제어용 단말기, 관제 운영 시스템 및 상황판 등을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센터에는 실증 상황 관제 및 컨퍼런스가 동시 가능하여 회의를 할 수 있는 존 D가 있습니다. 무인 특장차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실증 현장에는 RSU, CVIB, CCTV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RSU는 차량, 신호 제어기, 관제센터 간의 V2X 통신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CVIB, CCTV는 각각 신호 정보와 차량 주변 영상을 통합관제센터에 제공합니다. 획득한 데이터는 유선 전용망, 5G LTE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송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용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의 현장 인프라로부터 해킹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통 상당히 신호 정보, 안전한 차량 정보, 영역을 가지고 영상 있고요. 정보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예, 획득됩니다. 도로에서 획득된 영상을 이 데이터는 5G, 5G 를 통해서 통신망을 통해 통합관제센터로 이동하게 암호화를 통해서 됩니다. 통합관제센터로 보내주는 이때 그런 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는 암호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데이터가 암호화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CCTV, 교통 신호 정보, 차량 정보, 공공 정보 등의 데이터들은 무인 특장차와 통합관제센터로 이동될 때 국토부 표준 통신보안 모듈을 통해 암호화됩니다. 따라서 안전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무인 특장차와 통합관제센터의 신속한 양방향 통신을 위해 초저지연, 초고속, 저전력 5G 영상 관제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무인 특장차의 차량 전후방 카메라 영상을 TX 송신기를 통해 초고속 압축 전송하고 관제센터에서 RX 수신기를 1대1 배칭하여 고속 패킷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연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원격 제어와 비상 정지가 가능합니다. 통합관제센터는 현장 인프라로부터 무인 특장차 운행 네. 상황, 실시간 교통 상황, 네, 이런 그 관제센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차량을 개발하고 또 차량 플랫폼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저희가 실증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